산부인과 전문의 정창원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도 이쁜이 수술로 치료가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소변이 새는 요실금도 분만한 여성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 생기는 질환이 맞잖아요. 네. 요실금도 이쁜이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부 요도 슬링술이라고 요도 밑에 테이프를 받쳐주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그림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TOT라는 수술 방법인데요. 여기가 요도죠. 요도 밑에 몸 안에 테이프, 메쉬로 된 테이프를 받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넣어주고 밖에서 꼬매게 되면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수술을 받아야만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료보험도 되거든요. 질환 치료니까 의료보험도 되는데요. 이게 왜 요실금을 이쁜 이술로 치료한다는 얘기가 이제 왜 나왔냐 생각을 해보면,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도 자연분만하거나 골반 근육이 손상된 경우에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질이란이 늘어난 원인하고 똑같아요. 질이 늘어난 사람한테 복압성 요실금이 잘 생기니까 그렇게 오는 경우인데요. 원인은 똑같다고 하지만 치료 방법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네. 요실금 그 수술하고 이쁜 이술을 하면 물론 아주 약한 요실금은 좀 치료가 되는 면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좀 치료되는 면도 있고 하는데, 일부 좀 상업적인 병원들에서 의료보험이 되는 거는 이게 수익이 좀 낮잖아요. 낮으니까 일부 상업적인 병원들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그래서 요실금이 온 사람들한테 어차피 요실금이 있는 경우엔 질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쁜 이술하면 요실금도 치료가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쳐서 요실금 수술을 안 시키고 이쁜 이술을 시킨 경우가 많았죠. 명백히 이거는 잘못된 행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복압성 요실금의 정식 공식 치료는 이런 중부요도 슬링법 TOT 혹은 TVT라는 수술 방법밖에는 없다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TOT나 TVT라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원장님, 이쁜이 수술이랑 요실금 수술을 같이 받는 경우가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요실금은 질이 늘어나는 거하고 사실 결국은 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연분만해서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요도라는 것도 결국은 요도 질 모두 다 같은 골반 바닥 근육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분만의 손상을 받고 노화가 되면서 골반 근육이 약해지니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두 개를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요실금이 왔다는 거는 일종의 몸이 보내는 사인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일종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은 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못 느낀다 하더라도 골반 근육이 많이 손상이 됐으니 그걸 나타내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질이 많이 이완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 요실금은 잘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기침을 한다든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소변이 잘 안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실금이 있어도 복압성 요실금이 있어도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도 질이 늘어나서 이쁜 이술을 받으러 오셨지만 저희가 검사를 하거나 그러면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보통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고요. 하지만 요실금의 치료는 이쁜 이술로 되는 건 아니고 요실금 수술을 따로 같이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질이 늘어난 것은 이쁜 이술로 따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둘 다 질환에 하는 수술이에요. 요실금 수술도 질벽에 하는 수술이고 이쁜 이술은 질 후벽에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이 질환에 하는 수술이고 또 치료 과정도 똑같단 말이죠. 둘 중에 하나만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6주 정도가 걸리고, 치료받는 김에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치료받으면 환자분 입장에서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요실금은 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쁜이 수술만 받고 싶어요.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 이완이 있다고 해서 다 사실 요실금이 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약간 의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도는 질 전벽 쪽에 있기 때문에 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꼭 요실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요실금이 사실은 없는 경우는 굳이 요실금 수술은 받을 필요 없고, 질이 늘어난 것만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쁜 이술만 받으시면 되죠. 요실금이 오는 나이대가 어느 정도가 이렇게 노화로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요실금은 자연분만 하신 분들한테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자연분만도 한 명 한 사람보다는 두 명 한 사람이,
2명 하는 사람보다는 3명 하는 사람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네. 당연히 3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50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생길 확률은 높아지죠. 사람이 워낙 질환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연분만을 안 해도 요실금이 생기는 사람은 생겨요. 네. 재앙절개를 하신 분도 생기고 심지어는 전혀 뭐 분만력이 없는 20대 여성에서 생기는 경우도 그래요? 있었거든요. 워낙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또 이게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게 여러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장 비만, 복부 비만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골반 근육을 누르니까 그런 게 있는 분들은 또 더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만성 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천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기침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복압을 주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또 더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뭐 폐경이 원래는 50대가 평균 연령인데 뭐 40대에 조기 폐경이 왔다든지 그러면 좀 더 노화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요, 요실금도 이쁜이 수술로 치료가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요, 원장님이 손수 답변도 달아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만나요. 또 봐요.